정년까지만 네. 은퇴해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면 한국적 상황에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은퇴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거의 드물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그 노후 빈곤율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2인 가족의 그 평균 생활비가 한 200만 원 좀 넘거든요. 네. 근데 그 절반, 100만 원 조금 넘는 돈 미만으로 사시는 분들을 노후 빈곤층이라고 보고 네. 그 비율을 노후 빈곤율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면요, 우리나라는 50% 내외입니다. 아, 전 세계 반 정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네.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아. 뭐 좀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살 만큼 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약간 선진국이라고 하기에 좀 네, 맞습니다. 약간 뭐 애매한 그 뭐 문턱이 예, 거기 사이에 있는데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뭐라 그럴까요? 제일 열심히 늦게까지 일하고 네. 힘들게 일하고 그다음에 저축도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그죠? 저도 그게 의외였는데 그 이유를 조사해 보면요, 네. 자식한테 들어간 돈이 많아서 그래요. 네. 그 아. 애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있어요. 네. 그 나중에 아마 사모님하고 그것 때문에 네.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보통 이제 여쭤보면은 그 벌이의 한 뭐 절반 정도, 절반 이상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축률을 높이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걸 포기해야 되는데 네. 그게 쉽지 않은 그런 뭐 한국적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위원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걸 이제 그러지 말라고 이제 설파하고 다니는 네.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주의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도 그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제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고 하면 조금 네. 제 태도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제 목표를 조금 수정하더라도 네. 가정의 평화를 좀 생각하자. 그래서 아. 좀 제가 굴복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고요. 네.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는 네. 그래도 좀 지키는 편입니다. 냉정하게 좀 계산을 하지 않으면요. 이게 사실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자식한테 냉정하겠어요? 아니죠. 네, 똑같습니다. 이거는 자식 아끼는 거는 미국이나 다 똑같은데요. 네. 걔네들이 냉정하게 보이는 거는 저는 계산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책도 보면요, 제가 사실 감수하면서 염려를 했던 게 네. 계산이 많이 나와요. 아. 네. 연 7%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 모으면 얼마 걸린다 뭐 이런 계산이 자꾸만 나오는데 네. 미국 사람들은 계산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다 보면은 내가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국은 자식한테 손 벌릴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게 되면 자식도 괴롭겠구나 이런 계산 때문에 냉정한다기보다는 계산에 근거해서 여기까지만 줘야겠다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애가 만약에 대학교 졸업하고 27, 그럼 27년간 네, 그렇습니다. 7% 굴렸을 때 그렇죠. 그게 그렇죠. 기회비용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너 이렇게 잘 키웠으니까 네. 부모한테 지금 노후자금 못 마른 부모한테 네가 네. 한 달에 얼마씩 달라. 인플레 감안해서. 네. 그걸 선택하라 그랬을 때 그걸 선택할 자식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네. 내가 언제 부모 해달라 그랬냐? 그렇죠. 당연한 거죠. 네. 여보. 교육외에요. 노후 은퇴 후 빈곤율이라 그러셨나요? 은퇴 빈곤율. 은퇴 빈곤율. 네. 은퇴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이유가 교육 하나인가요? 거기 뒤에 후속타가 나오는데요. 네. 결혼 비용. 아. 결혼할 때 아직도 뭐 집을 마련해 줘야겠다. 네.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서울에서 자식 집을 마련해서 보낼 수 있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결혼 비용이 아니라 자녀 결혼 비용.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면은 뭐 내가 전세 비용이라도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네. 아니 서울에서 전세 비용이 집값의 70% 뭐 네. 비싼 지역은 80% 이렇게 육박을 하는데 네. 그걸 대줄 수 있는 중산층 부모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저금리 상황이 문제인데요. 네. 우리가 급격하게 발전할 때는 경제 성장률도 높지만 네. 필연적으로 이제 또 따라가는 게 네. 금리가 높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높으니까 금리가 그렇죠. 높아지죠. 근데 지금 보세요.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금리는 뭐 조금 있으면 0%대, 네. 뭐 지금 디플레이션 염려까지 네, 하잖아요. 네, 네. 이럴 때는요, 아까 제가 7% 수익률은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이게 은행에 맡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아까 이제 뭐 운용에 대한 얘기, 뭐 네. 포트폴리오 이 조정에 대한 얘기를 좀 네.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은행에 두면은 내 돈이 논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냥 놀고 있다. 절대로 저는 그렇게 하면요, 네. 노후 준비를 못 한다고 보는 쪽입니다. 은행에다 네. 놓으면. 수명은 길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운용을 맡긴다. 맡기는 것도 선택이잖아요. 예, 어디다가 넣어야 돼요? 그러면? 뭐 어떤 거를 뭐 저한테 뭐 찍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도 뭐 예측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제 책임을 가지고 제가 실패하면 제가 다 뒤집어 쓰는 거고 네. 성공하면 제가 이제 그 수익을 가져가는 건데 네. 그런 거 결정할 때마다 이 돈이 목숨 같은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돈을 제일 아끼지 네. 누구도 뭐 금융회사에 있는 전문가도 네. 또는 심지어는 내 자식도 네. 내 돈을 나만큼 아끼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중요한 돈을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관심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네. 내 돈을 잃게 되면 굉장히 슬플 거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공부해서 수익을 내다 보면 점점 더 관심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돈이라도 처음부터 큰 돈을 하시라고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작은 돈으로. 그다음에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실수할 수 있거든요. 이거 뭐 수업료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좀 많이 수익이 안 나더라도 크게 손실이 안 나는 리스크가 적은 투자라고 합니다. 이런 투자로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조금씩 늘게 돼 있거든요. 공부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이런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늘다 보면은 조금 리스크가 큰 쪽으로 또는 액수를 좀 늘릴 수 있는 이런 네. 투자가 되면서 점점 돈 벌기가 쉬워질 겁니다. 아. 네. 그럼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요? 처음에 만약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처음에는요, 물론 이제 그 한국 증시가 코스피가 보면은 전 세계 증시가 2%도 안 되거든요. 네. 이게 작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네. 요즘은 한국 시장에만 투자하면은 이게 몰린 투자기 때문에 쏠린 투자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도도 투자하고 브라질도 투자하고 이러는데 네.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게 알기가 좀, 뭐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실시간을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그 작은 돈으로 국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정세를 보시면서, 이거 제일 쉽잖아요. 맨날 신문도 보시고 우리나라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고, 코스피 지수의 인덱스나 또는 뭐 굳이 뭐 우리나라가 뭐 안 좋을 것 같다 싶으시면 인버스나 이런 가장 쉬운 투자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시면서 감을 조금씩 익혀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씩 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쉬운 투자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정년 또는 퇴직, 은퇴 이런 것들이요. 그때 닥쳐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면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늦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은 돈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조기 은퇴의 조건이 50%를 저축하고 7% 수익률을 유지한다. 이게 이제 그러면서 최대한 돈을 거기다가 이제 계속 붓는다. 부업을 생각한다든지, 부업. 예. 그다음에 자기 일에서 네. 최대한 챙길 수 있는 방법, 각종 방법을 다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정한 기일 내에 이게 기일.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걸 정해놓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보다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시간을 정해놓고 목표 수익률이든 저축률이든 이걸 정하라는 겁니다. 아, 시간을 먼저 정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무슨 특별한 뭐 뾰족한 방법이냐 네.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투자에 성공하는 것, 그다음에 또는 저축률을 높이는 것, 네. 또는 장기간 저축하는 것, 이런 거 모든 것이 네. 이 내 돈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팩터들인데 네.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하나라도 지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수익률을 유지하고 기간을 유지하고 저축 성향이라 그래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높게 가져가고 예, 한 4년 정도 전에 이제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게 좀 예, 유행했었거든요. 예. 거기 보면 이런 서행 차선 전략을 쓰지 마라.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해야 되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한때 사실 우리나라에 좀 굉장히 크게 유행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서 이제 높이 올라가서 네. 부를 얻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거는 네. 창업을 해서
거기서 성공을 하면은 사장보다 더 많이 버는 월급쟁이는 없거든요. 맞는 말인데 네. 문제는 어느 시대도 불구하고 이 사장보다는 항상 월급쟁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 네. 자기 사업을 해서 나간 사람 중에서 몇 %나 성공하겠습니까? 근데 급여 생활을 하면은 그래도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로 애들 키우고 또 운 좋으면 자기 노후 자금도 마련하고 네. 대부분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벌면서 확률이 낮은 방법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남들이 가는 길을 가면서 좀 적지만 그래도 거기서 저축률을 높이고 수익률 좀 높이고 쥐어짜서 네. 조금 이제 편안한 노후를 은퇴를 할 수 있느냐, 네. 뭐 이런 갈림길이겠죠. 어느 길을 선택해도 행복이 내가 찾는 거지 뭐 그 길을 선택하는 자체에 그런 뭐 행복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뭐 저는 네. 뭐 제가 금융회사에 있고 이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네. 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돈이 목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어떤 직업이나 어떤 네. 성공한 사람을 봤을 때 그 밝은 면만 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는 보통 젊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나이가 되면 이제 거기서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수명이 짧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이유를 제가 잘 보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멀쩡했던 젊은 사람이 목발 짚고 다니고 한동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쓰러졌다 그러고.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남의 돈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자기 돈은 하다가 잘못되면 잃고 나오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남의 돈은 잃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많이 받는 일들은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하이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은 수단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은퇴하기 위해서 모아야 되는, 빨리 은퇴하기 위해서 모아야 되는 자산의 규모는 사람마다 다르고 네. 그 다음에 사람마다 행복하게 느끼는 자산의 규모도 다르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써도 나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1억을 써도 네. 부족하다, 갈증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자기의 세계관, 가치관 이런 거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쪽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조금 뭐 공부도 게으르게 할 수 있고 뭐 재수도 할 수 있고 네. 뭐 삼수도 할 수 있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오수 육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때는 그러면 저는 인생이 끝났나 이렇게 1, 생각했죠. 2년만 늦어도. 네. 근데 지금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제가 지금 졸업 30주년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친구들 이제 어떻게 됐나 이렇게 조금씩 이제 알게 되잖아요. 네. 네. 보니까 이 친구는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좀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네. 다 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거 갖다가 조급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너무 조금의 실패 가지고 뭐 헬조선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냥 긴 호흡으로 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저금리에 틀림이 없거든요. 엄청 저금리죠. 네, 맞습니다. 저는 만약 2%, 3% 된다고 해도 은행에 돈 두기는 좀 아까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고 금리도 더 낮거든요. 네. 근데 그 그랜트 사바티아는 7%를 기준으로 잡더라고요. 성장률은 지금 저희보다 더 좋지 않나요? GDP 성장률.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최근에 근데 그런 좀 특이한 현상이죠. 네. 대부분 우리가 높았는데 네. 저희가 지금 따져봤던 게 못한 그 조기 은퇴를 못하는 이유. 그 첫 번째가 저거, 저기 두 번째가 결혼, 세 번째가 이제 금융 지식.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요 세 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은퇴 준비 몇 살부터 해야 되나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바티어는 네. 25에 네. 망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무일푼에서 시작해가지고 자기 은퇴할 만큼의 자산을 만든 거거든요. 5년 만에 모았다 그랬죠? 5년 만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만 우리 돈 한 13, 4억, 뭐 120만 달러 이 정도를 모은 것 같습니다. 5년 만에 한 13억, 14억. 예. 그게 되나? 그러니까 뭐 아주 지독하게 모은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저축만으로 이룬 게 아니고요. 네.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은 받고, 월급 받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는 효율적인 부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모은 거죠. 그다음에 회사에서 받아낼 수 있는
열심히 일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거 받아내고 그다음에 자기의 그 실적을 근거로 해서 네. 더 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회사를 그만두지는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와, 인간 승리다. 네. 근데 자기가 네. 괴롭지 않고 일할 수 있다고 하면 네. 그것도 이제 은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을 네. 갈아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간 승리의 기록이 저기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걸 보시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저런 책들이 이제 그렇듯이 네. 이렇게만 하면은 뭐 편안하게 나도 은퇴할 수 있겠거니 이렇게 들었던 분들은 약간 당혹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저 책을 감수하면서 네. 굉장히 현실적인 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계산이 명료하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걸 이뤘고요, 저분이. 네. 예. 그리고 저렇게만 된다고 하면 물론 저도 저분 했던 걸 갖다가 비슷하게 뭐 따라해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계산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뤄낸 거거든요. 너무 노후만 생각하다 보면은 네. 현재가 좀 공공해질 수 있다. 네. 이런 이론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네. 실제로 그런 반론도 많이 있어요. 네. 더 중요한 거는 네. 그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네. 책임지는 거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잘 다들 성공하셔가지고 네. 노력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계획 잘 짜셔가지고 네. 뭐 어떤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저는 성공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트러스톤 자산운용 지철원 연구위원님 모시고 이렇게 은퇴에 대한 화두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